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이케아 연필 거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도 문을 연 가구 판매점 이케아에서요. 물품의 목록을 적거나 또 치수를 잴 때 쓰라고 연필과 줄자를 비치를 해놓는데 이게 공짜라고 한 움큼씩들 가져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 돈이 났다고 하는데요.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 가져간 공짜 연필을 팔겠다고 올렸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공짜라면 찬물도 마시는 우리나라 문화 잘 드러내준 사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휴대폰 업계에서는 많이 쓰이는 말이죠. 공짜. 신제품 나오면 기존 제품들은 보조금 잔뜩 얹어서 사는 시점에는 돈 안 내고 공짜로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공짜폰이 생기는 게 관행입니다. 아이폰 5S도 곧 공짜폰이 나올 거라고 하네요. 넌 아직도 돈 내고 음악 들어? 삼성전자의 음악 서비스 밀크뮤직이요. 갤럭시 사용자들에게는 음원을 공짜로 서비스합니다. 그래서 이 장점을 SNS에서 이렇게 과시를 하다가 문매를 맞았습니다. 몇 날 며칠 밤 새우고 어렵게 음악을 만든 창작자들이 들으면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공짜입니다. 생생경제가 준비한 오늘의 경제 이슈입니다. 노인층은 아무래도 소득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은 재산세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노인층에게는 재산세를 주택을 판 다음에 내거나 또 사망한 이후에 납부하도록 하는 과세 이연 제도를 도입하는 게 어떻느냐라는 주장이 담긴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과세 이연 제도 어떤 것인지 잠시 후 2부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관에 불만 있는 시민과 네티즌들은 다 모여라. 한 포털의 기획 토론으로 시작됐던 움직임이었는데요. 이게 영화관을 확 바꾸자는 사회적인 캠페인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팝콘 너무 비싸고요. 또 천편일률적인 영화들 다 소비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건데요. 3부에서 오늘도 영화관 앞에서 캠페인을 벌였던 시민단체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네, 김윤경의 생생경제 베러앤디퍼런트 르노삼성자동차 제공으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유안타증권 선능력지점의 박진희 차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끝났나요? 네, 오늘 목요일 옵션 만기일 맞아서 시장 변동성 상당히 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은 상승을 했지만 거래소 시장은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거래소 시장 1941.63포인트, 마이너스 4.07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시장은 602.24포인트, 플러스 0.83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시장을 압박을 했고요. 기관이 양시장 모두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시장에 계속 유입됐습니다만 종목별로는 상당히 큰 변동성을 보였고요. 오늘 환율도 상당히 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환율은 어떻게 마감이 됐나요? 오늘 지금 현재 환율 보신다라면은 지금 플러스 13원 정도 되거든요. 벌써 이미 1110원 70전에 마감이 되면서 상당히 급등을 하면서 마감이 돼서 시장이 상당히 조금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뭐 혹시라도 외국인 매도하고 좀 관련이 돼 있나요?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외국인 매도 비중이 너무 작아서요. 네. 한 500억대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갑자기 좀 원화가 좀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 좀 이유를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순식간에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서 솔직히 지금 유로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든지 달러에 대한 부분도 이런 거 감안하면은 이렇게까지 강하게 약세를 보일 만한 이유는 없는데요. 오늘 상당히 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서 전체적으로 글로벌에서 우리 시장에 대한 불안감, 부담감 이런 부분들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는 외국인 기관 다 쌍끌이 매수를 하더니 이번엔 다 매도를 했네요. 전체적으로 오늘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상당히 많이 컸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를 한 모습인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보면은 이제 외국인들 매도세가 집중되는 종목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입니다. 네. 특히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수익성이 계속적으로 좀 결여되고 있는 현대차 그룹주들도 일정 부분 최근에 매수는 하기 시작하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외국인 매수와 기관의 매도세가 이렇게 엇갈아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삼성전자가 중점적으로 좀 많이 매도 타겟이 되는 거 보면 이제 애플이
글로벌적으로 워낙 커지다 보니까 네. 애플과 항상 삼성전자가 반대 사이드에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삼성전자의 매물로 많이 출회되고 있어서 계속 좀 지수를 압박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또 최근에는 뭐 경기 민감주 섹터들을 외국인들이 많이 샀었는데요. 네. 또 경기 민감주 섹터 내에서도 이제 좀 탄력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일정 부분 좀 매물도 나오는 모습인데요. 일단 연기금 쪽에서 좀 받아주는 모습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부담감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네. 일단 유럽 시장에서는 3월부터 돈을 이제 풀게 되면 네. 일단 유로화 약세를 기반으로 해서 유로에 있는 기업들이 이제 수출을 많이 좀 증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키울 수 분명히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로 인하 보면은 우리 기업들의 또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또 생기지 않겠습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겠죠. 네, 그러다 예. 보니까 유로 쪽에 수출이 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우리 기업들에 대한 부담감으로 계속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계속 이어가게 네.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좀 어떤 종목이나 업종들이 눈에 띄었나요? 코스닥은 정말로 지금 불꽃 장세인데요. 네. 근데 또 반대편에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어서 종목 예. 선택이 상당히 좀 주의가 필요한 그런 반대편에는 상황입니다. 어떤 것도 있나요? 지금 보시면 최근에 시장의 가장 화두는 핀테크였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모바일 게임주였었잖아요. 근데 그 두 종목은 완전히 지금 급락세를 타고 있고요. 반대로 중국 시장에 이제 춘절 기대감을 키우고 네. 있는 화장품 관련주들이 최근에 초강세였었는데 오늘은 또 갑자기 장 초반과 다르게 또 급락을 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꺾였는데요. 그동안 좀 많이 좀 조정을 받았었던 엔터주들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 섹터들이 오늘 좀 급등을 하면서 기존의 반도체 후공정 부분보다는 장비 쪽의 흐름이 네. 완전히 뒤쳐져 있었는데 이렇게 소외되어 있었던 종목들을 예. 되찾아내서 급등을 시키는 흐름들이 나타나는데요. 알겠습니다. 가장 핵심이 실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네. 변동성의 가장 포인트는 실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그 막연한 기대감이나 뭐 우려감 같은 것들이 실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이 되면서 좀 바뀌고 있는 것 같네요. 네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선능력 지점의 박진희 차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뭐 환율 얘기도 잠깐 지금 증시에서 나왔는데요. 네. 환율과 관련한 전쟁은 총성이 그냥 들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 말하면 이제 각국의 네, 금리 인하, 양적 완화 전쟁의 결과로서 이렇게 나타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세계 경제가 사실 미국을 제외하고는 뭐 거의 이 부진의 늪에 빠져 있다 보니까 각국의 이 중앙은행들이 지금 뭐 앞다퉈서 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선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 지난달 말에 있었던 이 통화정책회의에서 대규모 양적 완화 계획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유럽도 지금 기준금리가 0.05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제로금리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금리를 더 이상 낮추는 건 불가능하고 그래서 미국이 했던 것처럼 양적 완화, 그러니까 시중에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매달 돈을 유동성을 계속해서 공급해야 하는 정책. 지금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 매달 6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75조 원씩 이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상태고요. 그래서 총으로 따지면은 뭐 1조 유로를 웃도는 돈을 풀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내놓은 상태인데 실제로 유럽 같은 경우 지금 우리도 지금 물가 상승률이 낮습니다만 작년 12월이 마이너스 0.2였고요. 물가가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1월 같은 경우에는 0.6%가 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두 달 연속 이 마이너스 금리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 분명히 디플레 징후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양적 완화 쪽으로 이 방향을 완전히 선회한 상태고 그 뒤에 루마니아, 스위스, 인도, 페루, 이집트, 또 덴마크, 터키, 카나다, 러시아 이 나라들이 줄줄이 지금 금리를 낮췄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2월 들어서도 호주가 금리 인하했고요. 네, 또 중국 같은 경우는 2012년 이후 처음으로 지급준비율 인하 이것도 사실상 금리 이 인하죠. 돈을 푸는 정책이죠. 그래서 지금 뭐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금리나 뭐 지준율이나 혹은 양적 완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돈을 푸는 정책을 썼고 그것은 결국 환율을 약세로 가져가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제 풀이가 됩니다. 이제 관심은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인데 네, 우리나라도 일각에서 금리 낮춰야 된다는 주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나오고 있고 지금 작년에 2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 이걸로 모자란다, 더 낮춰야 된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지금 근데 최근에 나오는 이주열 정제는 지금 금리 인하보다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때다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최근에 최경환 부총리도 지금은 금리보다는 역시 구조조정이 더 중요하다는 쪽으로 정부가 더 이상 이 한국은행에 대해서 금리 인하를 압박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그 뉘앙스의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실제로 금리가 낮춰질지 이거는 좀 아닐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세계 경제가 어려우니까 각국이 경쟁제로 가고 있는데 점점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참 계속해서 교과서에서도 보지 못했던 어떤 그 초유의 경제적인 상황들이 나타나니까 경제 정책도 정답을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통화 정책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나홀로 지금 좀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독주죠? 네, 예, 독주입니다, 평가를 거의. 많이 받고 있어서 예. 상반기 중에 그러니까 6월에는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는 게 굉장히 유력하게 들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로이터 통신이 경제 전문가 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올해 예상되는 실질 성장률이 얼마가 될 것이냐라는 질문에 경제 전문가들이 평균치로 3.2% 정도 성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네. 만약에 이 전망이 그대로 적중을 하게 된다면은 미국 경제는 2005년 이후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어떻게 보면 2005년 이후 가장 경제가 활발한 네.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은데 확실히 2008년 리만 사태를 겪었습니다만 세계의 이 돈의 흐름을 쥐고 있는 나라다 보니까 2008년부터 그리고 작년까지 제로금리 그리고 이 양적 완화 네. 근 6년에 걸쳐서 뭐 엄청난 통화살포 정책을 취했는데 일단 그게 성공을 한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성장률이 지금 뭐 상당히 높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분위기로는 미국이 6월쯤에 결국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겠느냐 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36명의 전문가가 그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6월로 봤고요. 네. 18명은 9월로 봤습니다. 뭐 6월이 될지 9월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지금 분위기가 다른 돌발 변수 없이 이어진다면은 조만간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거를 아마 목격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미국과 비미국 지역 간의 네. 금리 차 또 이 환율 이런 걸로 인한 어떤 글로벌 자금 이동 이런 것도 굉장히 소용돌이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달러 가격은 오르게 될 것이고, 네. 뭐 상대적으로 엔이나 유로는 또 떨어지게 되니까 그렇죠. 우리의 수출 경쟁력은 진짜 좀 경쟁을 하기에 네.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겠네요. 예. 잘 나가는 회사 정말 또 미국 회사네요. 애플. 너무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요리사를 바꿔도 잘 나간다 이렇게 맞습니다. 표현을 예. 하더라고요. 예, 애플이 그 팀 쿡 사망 이후에 아니요. 죄송합니다. 예. 스티브 잡스 사망 이후에 네. 팀 쿡 새로운 체제가 들어온 지 이제 한 2년 됐나요? 그렇게 네. 되고 상당히 좀 이 공백기 내지는 혼란기를 겪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는데 작년 10월에 아이폰 6였죠. 네. 대화면 새로운 화면에 아이폰 6가 나오면서 완전히 그 분위기를 반전시킨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이 잡스가 남겨놨던 정책들을 하나둘씩 바꿔가면서 네. 팀쿡 새 CEO가 이제 자기만의 색깔을 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엊그제였나요? 그 주식시장에서 역대 최고가 주가가 경신이 됐죠. 7천억 달러의 시가총액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는 주주 경영을 네. 나가겠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애플에 당장 필요하지 않는 현금을 주주들한테 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배당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가를 더 끌어올리겠다. 네. 그리고 또 남는 돈을 배당으로 쓰겠다. 사실 스티브 잡스는 살아있을 때 배당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네, 있었습니다. 절대 안 했어요. 네, 배당을 네. 안 하고 그 10년 동안 배당을 안 하면서 배당은 나쁜 거다. 그러니까 기업은 기본적으로 벌어들인 돈을 재투자해야지. 네. 이걸 주주들한테 돌려주는 거는 결국 그 성장할 수 있고 있는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갉아먹는 거다라고 봤는데 이제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주주들의 반발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네. 근데 이제 팀쿡 체제에서는 그 부분을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애플이 쌓아놓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작년 말 기준으로 1,7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0조 원이 되는데요. 맞네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주주들한테 환원, 네.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가를 더 올려주고
또 일부는 배당을 통해서 주주들한테 현금으로 돌려주고 네. 어쨌든 이 모든 게 그 실적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 그런 조치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 바뀐 것 같아요. 이런 정책들도 그렇고 아이폰 6 같은 경우에 화면을 확 키웠잖아요. 네. 사각형에서 또 곡선으로 그렇죠. 모서리도 바뀌고 이런 것들이 근데 성공을 하네요. 네. 예, 성공을 하니까 또 주가로 나타나고 실적으로 나타나고 삼성전자가 진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일보의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가도 101로 다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네,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습니다. 2부에서 짚어볼 내용은 이 노인층들의 재산세 부담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이슈입니다. 소득에 비해서 소득은 점점 줄어드는데 재산세에 대한 부담은 늘어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집을 팔게 된 이후라든지 혹은 사망한 이후에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어떻느냐라는 주장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과세 이연 제도라는 건데요.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어떤 제도이고 또 이것이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2부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옵니다. 올해 중학교에 진학하는 민성이. 중국인 엄마를 둔 이른바 다문화 가정 어린입니다. 한때는 한글이 서툴러 친구들과 어울리기가 힘들었지만 이제는 의젓한 중학생이 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성이네 형편으로는 새 교복을 사 입는다는 게 큰 부담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으로 교복을 선물하시면 어떨까요? 민성이와 같은 많은 아이들이 새 학년을 보다 밝게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2015 YTN 라디오 연중 캠페인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기아대책과 함께합니다. 한 발 빠른 경제 뉴스, 한 뼘 깊은 경제 이슈. 한 번 보면 놓치지 않는 끝까지 가는 인터뷰. 지표 MC 김윤경의 생생경제. 게릴라 경제 현장, 저는 지금 은행에 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업무 필요하세요? 우선은 관계자분의 말씀 들어볼게요. 다음 주가 설이고 하니까 신권을 많이 바꿔가시는지. 네, 요새 많이 오셔서 신권을 많이 교환해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사실 신권량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사실은 다 교환을 못 해드리고 사실 설 바로 전날에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많이 원하시는 분들은 막 몇백만 원도 원하시는 분들 계세요. 소요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량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5만 원짜리는 10장, 만 원짜리는 20장, 20만 원, 5천 원짜리 10장, 5만 원, 1천 원짜리도 20장 이제 이렇게 나누어서 바꿔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권으로 바꿀 때 여기서 뭐 나는 또 비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권의 발행은 이제 조건, 사용하던 건들을 횟수로 해서 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신권 발행 비용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지금 지폐를 신권으로 바꾸셨는데요. 어떤 분에게 주려고 이렇게 바꾸신 거예요? 이제 곧 설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님 드리려고 바꾸고 있습니다. 일단 뭐 받는 사람도 기분 좋고 이번에 저도 또 이제 사회생활하고 나서 처음 맞는 설날이니까 뭔가 다 새로운 느낌? 그리고 보통 다 그냥 신권으로 보통 많이들 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생각으로 바꾸러 왔습니다. 지금까지 게릴라 경제 현장 동예원 리포터였습니다. 시흥 150신도시의 세 번째 호반이 찾아옵니다. 교육, 교통, 쇼핑, 자연을 한 번에 누리는 중소형 대단지 브랜드타운. 26년간 집에만 집중해온 주택 전문가의 노하우를 만나보세요. 시흥 150신도시 호반 베르디움 3차. 2월 오픈. 문의 1566-0220 호반건설. 난 귀찮은 거 싫어해요. TV 볼 때 제목만 말해도 바로 보여주고 내가 좋아할 만한 거 알아서 좀 챙겨줘요. 올레 TV는 할 수 있죠? 당연하죠. 말만 하면 찾아주고 보고 싶은 영화 알아서 추천해주는 올레 TV. 좋은 선택을 하라. 올레. 2013, 2014, 2015 해마다 더 얼받는 연말정산?
롯데카드면 올해도 더 받는 연말정산. 롯데카드 연말정산 더 받는 프로젝트 2015 시즌. 연 1,000만 원 이상 이용 시 5개 항목 연간 이용 금액의 1에서 3%를 롯데포인트로 돌려드립니다. 3월 31일까지 신청. 해당 항목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김윤경의 생생경제. 오늘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경제 뉴스는 노인층의 재산세 부담 덜어주는 과세 이연 제도 도입해야 할까입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한국경제연구원이 낸 보고서를 보면은요, 노인층이 소득에 비해서 재산세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주택을 매각한 이후나 혹은 사망한 이후에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과세 이연제도 도입이 어떠냐,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제도인지, 그리고 정말 필요한 건지, 또 실효성이 있는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대 세무학과의 안창남 교수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이 과세 이연제도라는 게요, 어떤 건지 일단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참 어렵죠? 네. 세금이. 요즘 근데 세금이 핫 이슈예요. 네. 예. 과세 이연은 무언고니 올해 내야 될 세금을 네. 여차저차한 이유가 있으니까 이것을 다음 기회에 내도록 하자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것은 65세 노년층, 즉 이제부터는 소득원이 없어졌죠. 네. 정년퇴임도 다 했고 이런 사람들이 강남에 이렇게 커다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아파트의 보통 재산세 우리나라 부담률이 한 1% 남짓됩니다. 네. 이 돈을 내기가 좀 어렵다. 소득원이 없으니까, 네. 소득이 없으니까 이것을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사망을 하고 난 뒤에 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세금을 납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네. 한참 한 10년이나 20년 뒤에 좀 연장을 해서 그때 내도록 하는 제도를 과세 이연 제도라고 하고 네. 이번에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것은 그냥 표면적인 것이죠. 65세 이상에 보니까 현재 그 사람들이 재산이 얼마 있는지 아닌지는 생각을 하지 않고 네. 65세 이상을 보니까 일반적으로 소득 대비 재산세가 차지하고 있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소득이 줄어드니까요. 소득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청년층들은 재산에 관심을 이렇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너무 비싸죠. 재산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재산이 없습니다. 없지요. 네. 또 살 수도 없고. 예. 그러다 보니 경제 이론으로 봐서는 풀면은 그렇게 재산세가 부담이 되면 팔고 나오시면 될 거 아니겠느냐 예. 하는 이와 같은 자 거의 막말이 될 수도 있지만 네. 또 사람이 살다 보면 또 그 지역을 또 쉽게 떠날 수도 없는 것이고 노인들은 특히 또 그런 면이 있긴 있죠. 네, 있죠. 분명히 예. 이건 있습니다. 네. 네. 그것을 얘기해서 한번 네. 경제학적으로 좀 분석을 해봐서 보니까 65세 이상의 노년층이 가지고 있는 소득에서 차지하고 있는 재산세 비중이 네. 상대적으로 젊은 층보다는 너무 높더라. 그러하니 이것을 갖다가 좀 완화시켜주자. 네. 이런 주장인 같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요, 네. 교수님, 이렇게 그 재산을 갖고 있어서 이게 뭐 집 한 채라도 재산세를 내야 되니까요. 그렇죠. 재산세 부담이 노년층에게 그렇게 많이 부담이 되나요? 전 잘 몰라서요. 예. 예, 하여튼 일반적으로 타겟이 있습니다. 우리 부동산과 관련된 세제를 논의할 때 네. 대원칙은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내는 거래세는 좀 낮춰주고 예. 재산세, 보유세는 좀 높이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굳이 쓸데없는 부동산을 구입하지 않을 것이다. 네. 다 하나, 두 번째고, 두 번째는 정말로 내가 부동산이 필요한 사람이 있겠죠. 사업을 하다든지 이런 사람한테는 부동산을 쉽게 사게 하자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이제 강학상 얘기거든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부동산이라는 것은 사실 미묘하지 않습니까요? 아주 미묘하죠. 예. 뭐 투기다 하면 다들 싫어하겠지만 네. 뭐 투기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분들이 한참 잘 나갈 때는 뭐 그런 재산세가 큰 부담이 없었지만 네. 이제 은퇴를 하고 난 뒤에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질문에 대한 답은 네. 외국의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1%, 연간 1% 정도의 재산세를 부담을 하는 것이 거의 그 최고점입니다. 예. 그러니까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다라고 한다면 연간 재산세가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부담하는 것이죠. 네. 글쎄요. 그러면은 10억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분이라고 해도 굉장히 스펙트럼은 다양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금융소득이 많은 분도 있을 거고 전혀 없는 분도 있을 거고. 예. 그러면은 1,000만 원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좀 달라질 수가 있을 텐데. 그렇죠. 근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과세 이연을 해주자라고 얘기하기는 좀 무리 아닐까요? 무리죠. 당연히 무리고요. 아, 무리군요. 예.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네. 표면적인 분석이라는 것이죠. 네. 이제 논의를 한번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아젠다를 던지는 건가요? 네, 이제 한번 이렇게 해보자라는 것인데, 네. 뭐 그 의도는 뭐 여러 가지 의도가 있겠죠. 뭐 이건 뭐 대도 되고 안 되는 것이지만 가급적 재산세는 올리지 말자 이런 주장을 미리 사인을 보내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의도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를 1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은행에서 담보가 없이 1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예. 은행에서 한 7억 정도 대출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 사람부터 다 다르죠. 또 소득이 있는 사람부터 또 예. 소득이 없는 사람, 자녀가 부자인 사람, 자녀가 또 뭐 그렇지 못한 사람 이 여러 경우가 있어서 네. 이제 논의를 한번 해봤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 운을 떼는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는 저 주변에서 많이 들었어요. 그 정말 살 만큼 어느 정도 사는 분들인데 내가 어디 뭐 분당에 집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 집값이 내려서 골치가 아파. 이런 그 노년층들을 가끔씩 좀 보고 듣거든요. 하우스포라고 하는 사람들요. 네, 근데 이제 하우스포어까지 가지 않고 여유가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세금을 내야지 되는 것이 그냥 부담스러운 수준이지 못 내는 수준은 아닌 그런 분들이 꽤 있는데 뭐 이를테면은 중산층 이상이 되는 그런 노년층들을 위한 일부 부자들을 위한 법이 그러니까 제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살짝 생기네요. 네, 지금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한국경제연구원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바로 그 계층입니다. 네. 우리나라 중산층이야, 중산층 이상 최고위층은 아니고 그 바로 밑에 층에 계시는 분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도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네네. 네. 그러면은요, 이게 외국에서도 시행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어떤 식으로 어떤 나라에서 시행이 되고 있나요? 예, 문헌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이와 같은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는 극히 드물고요. 네. 그러니까 재산세는 일반적으로 지방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이거든요. 네네. 미국만 해도 50개가 넘는 주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미국에서 주도 일부 주가 이제 이렇게 하고 있다고는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예. 주로 노년층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해변가라든지 이런 쪽은 뭐 그런 생각은 있을 수가 있겠지요. 예. 그러면은 과세를 이연한다. 지금 그 한경련 보고서에 따르면은 집을 팔기 전까지는 매기지 말고 집을 판 다음에 매기거나 혹은 이 집주인이 사망한 이후에 매기거나 하자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러면은 이 내는 주체가 없을 수도 있고요. 그때는 이제 채권을 미리 국가가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거기다가 만약 올해 내야 될 세금인데 이것이 한 20년 뒤에 사망을 했다. 그러면 올해 내야 될 세금에다가 적정한 이자를 붙여서 그때 이제 이렇게 그 징수하는 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지금은 재산세 제도가 일률적이니까요. 걷는 게 그냥 자동화가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정비용 많이 안 들 텐데 이런 식으로 이 노년층의 재산세를 과세 이연해주게 되면은 제도가 바뀌면 행정비용이 또 그만큼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시스템이 대부분 전산화가 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다 일일이 수기를 해야 되고 계산을 해야 되고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요. 컴퓨터라이즈 다 돼 있어서 사실
하는 것은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네. 물론 늘 관리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은 있지만 네. 생각보다는 그 관리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요. 네. 지금 저는 언뜻 떠오르는 게 역모기지론이라고 있잖아요. 네, 목투게이죠. 예, 그래서 이게 집을 담보로 잡히고 은행에서 연금처럼 모기지를 받아서 노인들이 생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이걸 이용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중에 집은 그냥 은행께 되고 네. 생활을 하고 이런데 보편화되면은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네, 싶기도 그렇죠. 해요. 네, 예. 맞습니다. 노인층에 돈이 없어서 재산만 있고 현금 수입이 없을 때 하는 것이 역모기지론인데 네. 지금 우리나라는 역모기지론이 잘 활성화가 안 돼 있죠. 상속 때문인가요? 상속 때문이 아니고 부모님들이 예. 가서 자식들한테 그래도 내가 죽었을 때 네. 집이라도 한 칸 마련해 줘야 돼 이런 사고가 보편적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모기지론이 활성화가 안 돼 있고요. 예. 만약에 사실은 모기지론만 활성화가 된다면 네. 사실은 이 제도는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교수님, 이 그 노인층의 재산세 부담과 과세 이연 부분은 충분히 알아본 것 같고요. 네. 교수님 전화 연결하기도 어려운데 네. 지금 온 나라가 세수 때문에 증세와 복지 때문에 들썩이고 있잖아요. 예. 여기에 대한 안창남 교수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 예.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는 증세론자는 아니고요. 네. 어차피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될 것은 분명히 복지 사회인 건 맞습니다. 네. 근데 그 복지를 우리 능력에 맞게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능력의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선거권에서는 정치권에서는 이미 우리 능력을 벗어나게 복지를 약속을 해버렸죠. 그러면은 거꾸로 부담을 이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세금을 내야 되는 건데 세금은 또 정치권이 그건 표 때문에 또 안 오는 거예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참 밉살스럽기도 한데요. 네.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부채 비율이 GDP 대비 약 35% 남짓 하거든요. 네. 근데 OECD 평균이 이게 한 80% 정도가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 누구나가 눈치를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까짓건 내 임기 안에 우리나라 그 부채 비율이 60% 가더라도 네. 국가가 당장 부도라고 하는 선언은 받을 가능성이 없으니까 예. 일단 복지를 너무 많이 하고 그렇다면 양심적으로 세금은 또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요. 네. 어쨌든 증세론자는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복지를 하겠다고 한 약속들을 더 줄여야지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 밸런스를 이제 어차피 교수니까 네. 교수의 관점은 예. 저같이 재정을 세금을 하는 사람의 관점은 항상 잣대가 이 균형이거든요. 네. 정부의 세수입만큼 정부가 네. 지출을 해야 되는 것이지 예. 정부가 세수입보다 더 많이 지출하는 것은 능력 이상으로 하는 건 안 된다. 이것은 정말 무책임하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안 교수님 굉장히 균형을 잘 타고 답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남대 세무학과의 안창남 교수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경제의 새로운 트렌드, 빅데이터 경제 지도. 숫자를 보는 신기한 세상 빅데이터 경제 시간입니다. 다음 소프트의 최재원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출출해지는데 왜 먹을 거 이야기를 들고 나오셨어요? 네, 요 시간이 추출할 시간이죠. 예, 근데 보통 이제 야식으로 많이 먹는 치킨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네네. 치킨에 대한 관심은 근데 어떻게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예, 저희가 사실 분석 방법 중에 하나가 네. 치킨보다 언급 빈도가 높으면 열풍이다. 이렇게 분석하거든요. 치킨이 기준점이 되는군요. 네, 그래서 이제 작년에 허니버터 칩이나 네. 네, 그리고 뭐 셀카봉 이게 예. 사실 이제 치킨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열풍이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요새 뭐 치킨을 가지고 뭐 치느님이다. 네. 또 뭐 치렐루야. 네, 이제까지 예. 예, 많이들 이제 치킨에 대해서 신봉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이 2012년부터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네. 피자보다도 이제 그때부터 치킨을 더 많이 먹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언급 빈도로만
보면 그렇고 네. 또 다이어트 할 때 가장 생각나는 음식 1위가 예. 치킨으로. 예. 아, 그래요? 네, 그전에는 아이스크림이나 과자였거든요. 과자 뭐 이럴 것 같은데. 네, 치킨이 다이어트에 아주 적이라고 봐야죠. 그렇군요. 이사님도 좋아하시죠? 아, 저도 좋아하죠. 네. 근데 네. 치킨 참 브랜드도 되게 많아졌어요. 네, 그렇죠. 예. 예. 또 요새 그 치맥이라고 하는 그 네. 단어도 사실 이 치킨이라고 하는 게 또 우리 예전에 사실 우리 민족이 그 소맥이라고 하는 네. 그 콜라보레이션을 좋아하는 민족인데 이 치맥은 이제 예. 콜라보레이션은 이제 화학적 결합이니까 치맥은 약간 콤비네이션이라고 봐야 되는데 화학적 결합까지도 말씀을 하시는군요. 예. 네, 이게 사실 이 치맥이라는 단어는 네. 2013년부터 사람들한테 2010년부터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네. 거의 2013년도에는 거의 이제 표준말처럼 네. 예, 쓰였는데 그 전에는 뭐 치콜이라고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요? 콜라. 저는 왜 기억이 안 나지? 그 치킨하고 예. 원래 콜라랑 이렇게 많이 마셨는데 아, 이제 네. 이게 이제 치맥으로 완전히 이제 고유 명사가 되어 버렸고 네. 한국인들이 이제 흔히 그 3대 소울 푸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죠? 예, 치킨과 맥주 그리고 삼겹살과 소주 예. 그리고 이제 홍어와 탁주 네. 예, 이게 혼이 담긴 그 세 개의 세 개의 소울푸드라고 예, 그렇게들 또 SNS 상에 올라오더라고요. 네. 이 소울푸드를 이 드라마 속의 천송이가 언급을 해가지고 굉장히 열풍이 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중국에도 이 치맥 열풍이 지금 불고 있는데요. 네. 그 천송이가 한 그 대사 한마디 때문에 눈 오는 날에는 치킨이지.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 치맥이 그때 이후로 이제 중국에 상륙을 치맥이지. 했어요. 네. 예, 이 나라마다 사실 이 튀겨 먹는 요리들 되게들 많이들 있는데 네. 우리가 뭐 잘 아는 그 피쉬앤칩스 같은 거, 영국. 예, 네. 예, 대구를 튀겨서 먹는 거고 또 감자 같은 거 잘 튀겨 먹잖아요. 네. 프렌치 프라이 같은 거. 예, 사실 저희 그 회사 직원 중에 이제 프랑스인이 있는데, 네. 예, 프렌치 프라이 좋아하냐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싫어하죠. 막 물어보면. 예, 네. 프랑스 거 아니라고. 네. 벨기에 맥도날드 건데. 거라고. 벨기에 아. 원래 이제 프렌치라 그래서 이제 프랑스라고 네네. 생각하는데 벨기에 거라고 하고 그렇군요. 또 프렌치 키스도 자기네 거 아니라고 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분 한번 모셔야겠네요. 네. 예, 한국말 잘해요. 예. 근데 치킨이 왜 이렇게 뜬 걸까요? 그 한국인의 그 치킨에 대한 사랑은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유별난 것 같긴 해요. 네. 또 학문적으로 연구한 또 치킨 대학도 있어요? 예, 있어요. 예, 이거 예. 저기 그 치킨 업체에서 만든 거죠? 그렇죠. 네. 예,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띠 얘기하는 이제 그 12간지 동물 중에도 네. 유일한 조류예요. 대부분 포유류인데 예, 조류고. 저 이런 분석 좋아하는데. 네. 예. 그리고 또 우리 예전부터 이 오래전부터 그 사위한테 대접하는 귀한 그렇죠. 또 음식. 닭 한 마리 잡아줘야죠. 또 제가 기억하는데 초등학교 시절에 선생님이 엄마가 찾아갈 때 네. 그 치킨 그 약간의 영양센터에서 하나 가져가셨죠? 네네 예. 그런 거에 사가져가는 모습 기억나고요. 네. 사실 영양센터가 되게 오래됐어요. 60년대에 생겼던. 기억나요. 저도 어렸을 때 이제 명동 같은 데 가면. 네, 네, 삼계탕이 많이 그때 나왔던 걸로 아는데 이게 이제 지금도 이제 몇 군데 남아 있는 걸로 네.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런 그 양념치킨은 이제 80년대에 네. 처음 이제 도입이 됐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브랜드들의 그 치킨은 90년대 후반부터 예, 그렇게 돼 있는데 네. 사실 치킨이 그 공급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말 키우기 쉽고 사료 많이 안 들고 네. 생후 한 100일 전으로 이제 도축이 되니까 또 이제 공간도 되게 덜 차지한데요. 아, 예. 예, 그래서 이 치킨이 정말 우리한테 가까운 네. 예, 그런 음식일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같이 먹는 그 사람들 SNS에서 보면 뭐 당연히 이제 친구가 1위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족. 예. 가족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친구군요. 네, 요새는 이제 밖에 나가서 먹는 경우가 의외로 또 많아요. 아. 예, 치킨 카페라고 아까 이제 예. 나오겠지만, 예,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또 안타까운 거는 이제 아빠랑 같이 먹는다라는 글들이 점점점 사라지면서 네. 오빠랑 치킨을 많이 먹는다 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어서 그렇군요. 한 글자 차이인데 이제 아빠가 오빠로. 오빠로 예. 오빠가 다시 아빠가 되면 뭐 그럴 수 있겠죠. 예, 같이 먹을 수도 있겠지만은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데이트하거나 친구들하고 모였을 때 치킨을 더 먹는다는 얘기군요. 네네. 예. 근데 치킨은 무엇보다도 배달 음식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아마 더 우리한테 친근하지 않을까. 친근할 수밖에 없었던 예. 거고요. 이 치킨을 이제 배달이 간편하게 요새 또 앱으로도 많이 또 네. 나와 있잖아요. 예. 배달 앱들이 늘어났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그냥 누워서 주문을 하는 예, 그런 누워서 하세요? 현상들이 예. 예, 늘어났고 네. 이 그 가장 많이 시키는 음식 순위를 보면 이제 치킨이 1위고 역시 1위군요. 예, 그다음에 피자 네. 그리고 이제 보쌈 예, 이렇게 순서로 많이 시킨다고 예,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 왜 자꾸
전 표준에서 좀 벗어나 있는 것 같아요. 피자를 더 많이 시키고 그다음 치킨을 시키거든요. 네, 평범하지 예. 않으시면 그럴 수 있어요. 예, 약간 좀 다를 수가 있군요. 네. 근데 치킨을 배달해서 먹는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집에서 치킨을 먹는다라는 글만 갖고 분석을 했을 때 네. 치킨을 먹으면서 하는 행위를 이제 보면은 네. 당연히 이제 TV를 보면서 많이 이제 먹는다라고 올라와요. 네. 그러면 이제 또 어떤 프로를 많이 볼까라고 봤을 때는 이 1위가 이제 무한도전. 아, 저녁 네. 시간이니까. 예, 그 네. 무한도전을 보면서 치킨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어요. 예. 물론 이제 과거에 드라마를 보면서도 많이 먹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예능 쪽으로 많이 사람들이 보면서 드시는 것 같고요. 왜요? 이거 뭐 예능이 더 치킨하고 연관이 돼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 분석은 못 해봤는데 예. 일단 사람들이 요새는 예능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예, 또 예능들이 요새 또 재밌게 다양하게 네.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 일환으로 봐지는데 네. 2011년도에는 뭐 런닝맨이 그때는 많이 언급이 됐었고 2012년에는 이제 슈퍼스타 K, 네. 그 2013년에는 이제 아빠 어디가, 예, 작년에는 테이스티 로드 이게 다 예능 쪽이거든요. 치킨과 같이 이렇게 검색이 되는 네네. 프로그램들이군요. 네네. 예. 이 치킨 이게 브랜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요새는 어디 치킨이 인기인가요? 저 뭐 브랜드 얘기는 안 할 건데요. 네. 일단은 이제 요새 그 허니 열풍을 타면서 허니 네. 관련된 그런 신메뉴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어서 역시나. 네, 그래서 허니 갈릭스, 예. 또 뭐 허니 콤보 치킨, 네. 또 허니 커리 바삭 치킨 이런 식의 또 그새 또 이름들을 이렇게 다 바꿔가지고 예. 신메뉴로 많이 올려놓고 있고요. 네. 이 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제 KFC 같은 경우에 네. 2012년도에 갑자기 떴었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치킨을 밖에서도 이제 먹고 싶은데 먹을 수 있는 장소가 이제 거기밖에 없었어요. 다른 데는 패스트푸드점. 배달만 하니까. 그렇죠. 그 당시엔 네.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패스트푸드점 외에도 이 치킨 카페의 컨셉으로 많이 네. 좀 생기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런 이제 치맥집이 너무 예. 그렇게 약간 어둡고 이렇게 또 작은 집들이 아니라 네. 약간 카페처럼 예. 그렇게 이제 꾸며놔서 이제 좀 더 사람들이 밖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네. 여건들이 많이 생겨진 거죠. 전 이렇게 치킨에 대해서 이렇게 소셜 분석과 학문적 분석을 하는 건 처음이라서 굉장히 흥미롭네요. 저도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네, 치킨 카페 이렇게 생기고 있군요. 네. 그러면은 직접 이제 가서 먹는 그런 네. 치킨들도 많이 먹는다는 건데 이게 숫자로도 좀 나타나죠. 예, 그러니까는 물론 시켜서 먹는 건 당연히 많이 계속 시켜서 드시고 계시고 네. 그런데 이제 달라진 거는 밖에 나가서도 많이 먹는다라는 현상이 이제 새롭게 생겼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이동 수단도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뭘 많이 탈까요? 예전에는 이제 버스 타고 치킨 먹으러 가고 네. 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택시가 많이 또 잡히는 걸로 봐서는요. 네. 이게 아마 늦은 시간 때문에 치킨을 이제 늦게까지 먹고 집에 네, 택시 네. 타고 왔다라든지 예. 아니면 늦은 시간에 이제 치킨 먹으러 택시 타고 갔다라든지 그런 의미에서의 택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택시 앱하고 같이 치킨 사업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예. 뭐 카드사랑 뭐 택시랑 이렇게 같이 또 연동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얼마든지 또 많은 확장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네. 그렇게 또 사업의 아이템들이 무궁무진하게 나올 수가 있겠는데 네네. 네. 그러면은 치킨을 찾는 시간대 역시 늦은 시간인가요? 네, 역시 이제 11시 이후가 그 뭐 다이어트에 적이 이제 맞는 것처럼 네. 11시 이후에 이제 치킨들을 많이 사람들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중교통보다는 이제 택시를 이용하는 게 같이 언급이 되는 것 같아요. 치킨을 선택하는 기준은 뭔가요? 다른 음식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맛과 가격이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요새는 이제 사람들이 약간 건강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 튀기는 기름에 대해서 언급을 좀 많이 또 몇 년 하고 전부터 있고요. 많이들 홍보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걸 예. 또 홍보로 많이 또 해놓은 회사들도 있는 것 같고, 네. 또 최근에는 2012년부터는 이제 소스에 대해서도 네. 많이들 이제 그 기준을 새로운 네. 맛을 찾는 기준으로 언급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닭들이 몇 마리나 우리 입에 들어가는지 이것도 아마 통계가 있을 텐데 궁금해지네요. 네. 네, 배고파집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프트 최재원 이사였습니다. 해피 쉐비 뉴 이어. 온 가족이 모이는 설 연휴. 쉐보레와 함께 기분 좋은 귀성길 되시라고 2월 한 달 쉐보레를 구입하는 모든 분께 최대 120만 원의 풍성한 할인 혜택을 새해 선물로 드립니다.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GDI 엔진의 강력한 파워. 16휠 기준 18.2km의 압도적 복합 연비. 새로워진 소나타 하이브리드. 지금 출발합니다.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피자, 가격이냐 맛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광수씨, 피자헛에선 둘 다 포기하지 마세요. 크랩 슈림프, 포테이토 소시지, 치즈, 갈릭 불고기. 5천만이 사랑하는 토핑만 올려 더 맛있는 피자. 두 판 주문 시 한 판 9,900원. 피자헛. 극장 가서 영화 보는 거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언젠가부터 요금이 굉장히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팝콘. 이것도 많이 비쌉니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들 영화관에 횡포가 있다. 그래서 이걸 좀 개선해보자는 캠페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는 이 영화관을 좀 변화시키겠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자세히 들어보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또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문자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또 YTN 라디오 앱 예스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4시 뉴스 듣고요.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